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 돌싱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전래동화로 들었던 토끼의 간 기억하시나요? 벼슬을 준다는 자라의 게임에 넘어가 수궁으로 가서 용왕에게 간을 빼앗길 뻔한 토끼. 하지만 간이 육지에 있다면서 다시 육지로 가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자라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그 어떤 일도 불사하는 용왕. 그리고 자라의 속임수에 넘어갔지만 지혜를 발휘해 겨우 목숨을 건진 토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살아보겠다는 용왕?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토끼? 글쎄요, 전 그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 귀한 줄 알면 남의 목숨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법인데 서로 살아보겠다고 남의 목숨 따위는 생각지도 않은 옛날 이야기처럼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죠.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노력보단 남의 생명을 앗아가 목숨을 연장하려는 파렴치한도 있습니다. 어릴 땐 토끼의 간을 잃고 토끼가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현실로 닥치니 결코 토끼가 선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토끼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10년 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희생을 강요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다 살아날 뻔한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엄마의 손은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병간호를 하고 좋다고 하는 약재들을 사서 직접 다려 아버지를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엄마는 생활의 모든 중심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스스로 자라야 했어요. 학창시절 내내 입학, 졸업, 그리고 운동회까지 단 한 번도 엄마는 와보지 않았고 늘 저에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엄마, 나 내일 운동회인데. 그래? 아빠 내일 검사받는 날인데. 올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점심엔 다들 가족들끼리 잔디밭에서 밥 먹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자, 여기. 웬 돈이야? 아침에 유아김밥집 가서 김밥도 좀 사고 너 먹고 싶은 거 대충 사서 먹어. 나 혼자? 정은아, 아빠 내일 중요한 검사 날이야. 아빠가 조금이라도 차도가 보여야 하지 않겠니? 의사 선생님 말 다 들었어. 아빠 오래 못 산다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곧 죽는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나 똑똑히 들었어. 아빠가 희귀병이라서 약도 없고 돈 쓰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엄마는 포기 못해. 넌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자식 맞아? 아빠한테나 가. 난 운동회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정은아! 원래 저희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병에 걸린 뒤 모든 재산을 아빠 병원비에 쏟아부었고 저희는 점점 집을 줄여가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빠를 걱정하고 하루빨리 아빠가 낫기를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빠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를 항상 느껴야만 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엄마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아빠는 아파서 나한테서 엄마를 빼앗아 가지?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엄마는 그냥 이름뿐, 전 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전 아빠의 병문안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부모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우리 엄마 나 성적 오를 때까지 매일 밤 내 방문을 지킬 거래. 야, 차라리 그게 낫지. 난 엄마가 등하교 다 시켜주잖아. 나도 버스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은데. 아, 진짜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정은아, 니네 엄마는 어때?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똑같이 매일매일 잔소리해. 어딜 가나 같이 가자고 하고. 나도 짜증나. 그치? 응, 난 20살 되면 독립할 거야. 혼자 사는 게 진짜 내 꿈이다. 야, 나도 끼워줘라, 응? 싫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자기만 바라보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친구의 말. 난 늘 혼잔데 제발 우리 엄마도 친구들 엄마처럼 나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가진 친구들 앞에서 난 늘 혼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은 각자 부모님 모시고 와서 발을 씻어드리는 행사를 진행할 거야. 부모님이 바쁘시면 조부모님 모셔와도 되니까 모두 꼭 참석하도록. 이상. 어버이날 행사 소식을 듣자마자 전 가슴에 쿵 하고 돌덩이가 하나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조부모님도 없고 아빠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엄마는 오직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인지. 어버이날이 왜 있는지 정말 화가 나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꼭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 엄마도 이번엔 학교에 와주지 않을까란 기대감에 전 엄마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있는 아빠는 정말 예전보다도 더 수척해져서 산송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죽음을 앞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아빠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어 있었죠. 전 갑자기 잠든 아빠를 보자 이왕 돌아가시는 거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흡기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아빠. 전 아빠의 호흡기에 아주 천천히 손을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신다면 엄마가 어버이날 행사에 올 수 있다는 희망과 앞으로 엄마가 나만 바라봐 줄 거란 욕심으로 아빠를 내가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호흡기에 손이 가까워질수록 전 심장이 쿵쾅거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은이 왔구나. 정은아. 아빠가 절 보고 반가워하는 모습에 전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렸고 아빠는 계속해서 절 불렀습니다. 정은아. 밥 먹었어? 아빠가 숨이 차서. 먹었어. 우리 정은이 너무 예쁘다. 아빠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우리 정은이를 세상 부럽지 않게 다 해줬을 텐데. 정은아,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아빠,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전 몇 분 전 제가 한 일에 대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저 엄마를 빼앗아간 나쁜 사람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어머나 정은아, 너 어떻게 왔어?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래? 울었어? 아니야. 아빠는 저와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고 전 그날 밤 늦도록 아빠만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빠를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었던 그 마음으로 그날은 아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은아, 너무 늦었어. 집에 가야지.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간병인 구하려고.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했고 곧 고등학교도 가는데 엄마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미안했어, 정은아. 아니야, 내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간병인 신청해놨으니까 좀만 더 참자. 알았지, 우리 딸? 엄마, 진짜 미안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날 밤, 하늘도 무심하게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서 병원으로 갔고, 아빠가 돌아가신 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아서 그날의 일을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 아빠, 조금만 더 버티지? 나랑 정은이는 어쩌라고. 엄마, 불쌍한 우리 정은이. 당신 돌보느라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거 봐서라도 좀만 더 살지. 전 엄마의 말을 듣자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되게 행동했는지 마음속으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아빠 호흡기 때려 해서 미안하다고, 영원히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이죠. 제발 이 말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아빠가 절 용서해 주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뒤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싶다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마당으로 절 불렀어요. 그동안 병원에 있어서 돌보지 못한 엄마의 화단을 다시 꽃피우고 싶다며 꽃을 심으셨죠. 정은아, 여기 봐봐. 무당벌레 보여? 그러네. 이 작은 생명이 엄마의 화단을 더 아름답게 해줄 거야. 무당벌레에게 엄마의 화단은 먹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무당벌레가 또 다른 곤충들을 데려와서 씨앗을 가져와주고 꽃을 피우게 도와줄 거야. 정은아, 이렇게 생명은 소중하단다. 생명? 그래, 이 세상 그 무엇도 하찮은 건 없어. 이 작은 곤충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전 그날 엄마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긴 했지만 공부는 꽤 잘한 편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들 브레인이라고 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했죠. 이정은 씨, 자긴 어디서 유학했어? 유학 안 갔어요. Really? Unbelievable! 아니,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내 능력으로 들어왔죠. 어머, 우리 때 유학은 필수 아니야? 그렇지. 아무래도 해외 지사도 있으니까. 유학이 필수라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 회사 입사 규정엔 그런 건 없던데요? 규정이 있어야 규정이야? 회사 생활하다 보면 비유학파가 도태되는 건 뻔한 일인데. 누가 도태된다는 거야? 오 마이 갓! 화내는 거야? 야, 돈으로 처바른 바보 같은 유학파들아. 앞으로 누가 도태되는지 두고 보자고. 그리고 야, 내가 너보다 언니야. 너 유학 가서 그런 거 안 배웠니? 한 번만 내 앞에서 이상한 소리 했다간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오케이. 어릴 때부터 혼자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하고 절 보호해야 한다는 걸 일찍 터득했기 때문에 전 그 어떤 누가 저에게 공격을 해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완전히 깡패가 됐죠. 회사 내 유학파들이 절더러 학폭 가해자라고 하질 않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둥.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죠. 전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전 혼자인 게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루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한 마음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쑥 커피 한 잔이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해서 보니 어떤 남자였습니다. 아이디 카드가 우리 회사인 걸 보니 동료 아니면 상사겠다 생각했죠. 이정우 씨 맞죠? 네. 저 51기 동기예요. 아, 네. 아니, 이런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동기 이름도 몰라요? 뭐 딱히 동료들이랑 어울려서 일할 일을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맨날 혼자서 부장님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 말씀이 좀 듣기 거북하네요. 쉬러 오신 것 같은데 조용히 쉬다 가세요. 저도 왕따예요. 뭐라고요? 저도 왕따라고요. 왕따끼리 좀 친해지고 싶어 그런 건데 좀 봐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정말 웃긴 남자였습니다. 왕따면 왕따지 왜 저까지 끌어들여서 왕따 서클을 만들자는 건지. 전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사무실로 가버렸죠. 하지만 그 남자는 매일같이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고 꽂히며 선물 공세를 이어갔죠. 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남자에게 제대로 경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세찬 씨, 앞으로 이런 거 자꾸 내 책상에 놓지 마세요. 저 그쪽한테 관심 없어요. 왜요? 왜 관심 없어요? 내 스타일도 아니고요. 저 사내에서 이러는 거 사절입니다. 정우 씨, 나 몰라요? 뭐라고요? 강인병원 808호. 거긴 우리 아빠 병실이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나 그 옆에 807호 환자였어요. 난 정우 씨 병원 올 때마다 봤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한 번씩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무슨 인연인지 우리 아빠가 계시던 바로 옆 병실에 있던 환자였던 겁니다. 아저씨랑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정우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때 아저씨가 정우 씨 자랑 엄청 했었는데 저 회사 들어와서 정우 씨 보고 완전 놀랐다니까요. 우리 아빠를 아세요? 그럼요. 저한텐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호흡기 다시기 직전까진 저랑 매일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그랬어요. 그 남자가 왜 이제껏 저에게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아빠를 미워했던 그때 이 남자는 저 대신 아빠에게 자식처럼 잘해준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돈 있는 집 아들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그날 이후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외모가 워낙 출중해서 여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사내 연애가 알려지면 서로 곤란하니 조심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싱글남으로 알려진 터라 여자 직원들과 잘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모도 좋고 여자 마음을 움직이는 노련한 대화 기술도 갖춘 사람이라 그를 싫어하는 여자 직원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세찬 씨, 오늘 넥타이 굿이네요? 그래요? 나 오늘 정희 씨 립스틱이 굿인데? 저 센스 좀 봐. 세찬 씨 여친 있죠? 없을 리가 없어. 없어요. 정희 씨 같은 여자라면 뭐 제 여친으로 모실만 하죠? 정말요? 하지만 저한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사내 연애는 금지. 서로한테 안 좋잖아요. 아, 아쉽네. 우리 회사에 미인이 진짜 많은데 내가 고백도 못하고 있다니. 아니, 여친이 멀쩡히 있는데 저렇게 딴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어장관리를 하는 꼴을 보니 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뭐야? 왜? 뭐가? 여직원들이랑 희희덕거리는 게 그렇게 좋아? 자기야, 일종의 변장술이지. 내가 저래야 우리 사이가 들키지 않는다고.
몰라. 기분 나빠. 그럼 할 수 없지. 그래. 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결혼하자. 뭐?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할 줄 알고 저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결혼이라니. 이 남자, 여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난 내 여자가 마음 아픈 걸 못 봐. 난 자기한테 다가간 그날부터 결혼하려고 다짐했어. 정말이야? 자기야,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놈으로 보여? 나 이정은의 남자야.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마음이 안 움직일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결국 그와 결혼을 했고 공식적으로 정세천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 세 식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의 적이 며느리라는 건 알지만 시어머니는 초반부터 아주 저의 길을 꺾어 놓으셨죠. 처음부터 내가 너를 썩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 알지? 네, 알죠. 아주 잘 알죠.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해보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 보자마자 딱 싫은 내색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본사하고는. 솔직히 난 너 보면 찝찝해. 네 아버지 희귀병이었다며? 너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장이 어딨니?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 병명 알았을 때 이미 전 다 검사했고요. 아무 이상 없다고 확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염려는 어머니 주름만 더 만들 뿐이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 너 입에 따발총 달았냐? 어디서 건방지게 시애미 말에 따박따박. 말 안 하고 내내 이러면 또 뭐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너 하여튼 내가 지켜볼 거야. 시집살이가 뭔지 아주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사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버지가 희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엄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꼭 결혼할 거라며 시위 아닌 시위를 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아들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남편은 밝은 성격과 달리 어릴 때부터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저 또한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의 병을 알았고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어떤 심정인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또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 미운지 사사건건 불평불만에 구박까지 정말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이 곱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야, 너 지금 뭐해? 일하는데요? 퇴근하고 튀어와. 왜요? 저희 주말에 가기로 했는데. 넌 왜 시애미 말에 고분고분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하느심의 정신건강이 안 좋으세요. 갈게요. 아니 이게 전화를 먼저 끊어? 최대한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저도 시어머니에게 대항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 들어주다간 정말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무슨 일로 날 찾았나 가보니 앞불싸 무슨 김장철도 아닌데 절인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겁니다. 배추 숨죽이는 거 다 해놨으니까 양념만 버무려라. 어머니, 이 많은 김치들을 다 어쩌시려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배추밭 하는데 공짜로 이렇게 많이 주는 걸 어떡해.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다 해놔. 왜? 또 불만이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좀 도와주세요. 내가 며느리까지 본마당에 너랑 같이 앉아서 김치 버무리라고? 너 돌았니? 아가씨도 있잖아요. 정 힘들면 네가 미희한테 직접 부탁해. 나 자꾸 건들지 말고. 정말 양념통에다가 그냥 시어머니 얼굴을 확 쳐박아 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퇴근해서 오길 기다렸죠. 이게 무슨 냄새야?
아가씨 왔어요?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 하라고 하셔서요. 아가씨, 같이 좀 해요. 나 혼자 하기 벅차요. 뭐라고요? 같이 하자고요. 미쳤어요? 아가씨,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뭐 기분 나쁜 말 있어요? 나 당신 신우이야. 어디다 대고 지금 나한테 일을 시켜? 말이 좀 지나치네요. 신우이가 뭐요? 이것 봐. 내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줄 때 감사하다고 생각해. 어디 나도 엄마처럼 신우이 시집살이 한번 해줘 볼까? 얼마나 무서운지? 야. 뭐? 야? 어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반말이야? 야, 너 오늘 안 되겠다. 신우이 시집살이? 야, 내 손맛이 네 시집살이보다 더 매울걸? 이리야! 전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양념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아까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 결국 일을 낸 거죠. 사람 살려! 엄마!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야, 네가 그랬어? 아가씨가 예의란 걸 잡숴드신 것 같아서 제가 매운맛 좀 가르쳐줬어요. 왜? 이게 진짜! 짝 하고 전 정말 온몸이 날아갈 정도로 따귀를 심하게 맞았고 시어머니는 주변에 있는 도마, 배추, 파 등등 손에 잡히는 것들을 모조리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 나쁜 년! 엄마! 왜 그래? 아들, 천연이 나랑 미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유, 그냥 내가 죽어야지 그냥. 당신이 정말 그랬다고? 나도 당했어. 내가 먼저 당했다니까? 얼른 이리 나와! 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갔고 차 안에서 남편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엄마는 건들지 말라고. 왜 자꾸 이를 만들어? 왜? 나 어머니한테 한 번도 먼저 대든 적 없어. 어머님이 날 너무 구박하고 무시한다고.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디 시어머니한테. 진짜.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지? 일이야 어찌됐건 간에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뜩이나 엄마가 요즘 나 때문에 신경 쓰는데. 왜? 몰라. 남편조차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전 남편이 벗어놓은 와이셔츠와 양념이 묻은 제 옷을 빨려고 세탁실로 갔습니다. 남편도 절 말리다 와이셔츠에 김치 양념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양념 아닌데? 남편의 와이셔츠에 묻은 건 바로 여자의 립스틱이었습니다. 김치 양념이랑 비슷한 빨간색이라 어쩌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건 분명 여자 립스틱이었습니다. 전 당장 가서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결혼 후 저희는 부부란 이유로 서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남편과 회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줄은 저도 몰랐죠. 다행히 저랑 친한 회사 동기가 남편의 부서에 같이 있어서 전 동기에게 남편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때? 신혼생활 재밌고? 신혼은 무슨 1년 다 돼가는데. 왜? 세찬 씨 뭐 문제 생겼어? 문제? 아니 그냥 그런가 해서. 은주야, 나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너 만나러 온 거야. 우리 신랑 뭐 있지? 난 잘 몰라. 그냥 소문일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 이야기해보라고. 그게... 전 동기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매주 금요일 남자 직원들이랑 테니스 동호회를 만들었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 남자 직원들이랑 테니스를 친 게 아니라 부서 여직원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바람을 펴도 곱게 좀 피지. 아니 그 기집애랑 히히덕거리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난 너 할까봐 진짜 조마조마했어. 그리고 설마설마 했고. 그 기집애가 누군데? 이번에 들어온 신입. 그 왜 맨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애 있잖아. 전 누군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일 잘하는 신입이 들어왔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전 순간 누구의 머리채를 잡을까 고민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기집애 머리채를 잡고 개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걔도 남편의 달콤한 말에 걸려든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 저처럼 말이죠. 전 당장 남편의 책상으로 가서 넥타이를 잡아 끌고 사무실을 나오려 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돌았어? 여기 회사야. 그래, 돌았다. 네 그 바람기에 내가 완전 돌았어. 무슨 소리야.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나가서. 바람을 필 거면 들키지나 말던가. 야, 당장 이혼이야. 이혼이라고. 이 개자식. 전 남편의 정강이를 갈기곤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만 하는지. 제 인생이 너무 거지 같고 허무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 밤마다 울리는 카톡, 그리고 회사 내에 도는 흉흉한 소문들.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니겠지 하며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한 이상 제 자존심에 이 남자랑은 더는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섰죠.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가려는데 자꾸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 잠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5분만 누워있어야지 했는데 한나절을 자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는 동안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우두두 쏟아지더니 가장 큰 다이아몬드 2개가 제 앞에 떨어졌죠.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핑크색이었는데 얼마나 크고 예쁜지 전 다이아몬드에 대고 뽀뽀를 해주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지만 참 기분이 좋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탁상 달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달도 이번 달도? 어머! 전 너무 놀라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모두 임신.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전 테스트기에 2줄을 보며 하필 이때라는 좌절과 나에게 생명이 찾아왔다는 기쁨, 이 2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 일단 후퇴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누구보다도 아빠의 빈자리를 잘 알기에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순 없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왔고 남편은 저를 본체만 차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이거 뭐야? 자기야, 자기 임신한 거야? 정말이야? 아직 몰라. 내가 아빠가 되다니. 야호! 자기야, 정말 잘했어. 에이, 사랑해. 남편은 안방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고 저한테 버럭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임신 사실을 당장 시댁에 알렸습니다. 뭐? 임신? 정은이가 임신했어. 나도 아빠가 된다고. 그럼 너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정은이 불러서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지 마. 알겠지? 내가 언제 그랬어? 만약에 그런 일이 내 귀에 들리면 나 진짜 엄마 안 볼 거야?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새 생명이 하루 만에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딴 여자에겐 한눈도 팔지 않았고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했어요. 야, 천하의 정세찬도 자식한테는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게, 너무 또 저러니까 꼴 보기 싫기도 해. 옛날 생각하면 연기인지 아닌지 의심도 들고. 이러나 저러나 일단 네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네 시어머니가 널 건들지 않는다는 거지. 난 그것만으로도 네가 이겼다고 봐. 뭐 손자 생겼다고 하니까 나쁜 소리는 안 하더라. 이렇게 연락 안 하고 그냥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혼할 마음 싹 가셨지? 현재로선.
현재로서?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특히 부부 사이는. 전 남편도 밉고 시댁 식구들도 미웠지만 태교를 생각해서 절대 누굴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옛말에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아이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죠.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왔고 전 20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바로 이란성 쌍둥이를 말이죠. 아유, 어째 우리 세찬이 붕어빵이다, 붕어빵. 그치? 진짜 이쁘다. 일타쌍피, 역시 내 마누라야. 손자를 안겨주면 저에게 싫은 소리를 더 이상 안 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쪽으로 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말랐어? 너 밥은 제대로 하니? 우리 손주들 밥 굶기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제가 왜 제 자식 밥을 굶겨요? 애들이 아빠 닮아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는다고요? 너 지금 우리 세찬이를 내가 굶겨서 키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못된 건. 내가 세찬이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뭐? 야! 내 손주들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는 애들 볼 생각 아예 하지도 마.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휑하니 시댁으로 가버렸고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워낙에 냄비 같은 성격이라 금방 가라앉겠지 하고 육아에서 벗어나 며칠 자유로움을 만끽했죠. 손자 사랑이 저렇게도 끔찍한데 걱정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시댁에 가볼까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 아가. 네? 여보세요? 어머님 맞으세요? 아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며느님 전화번호를 모를까. 퇴근했니? 저녁은 먹었어? 네. 내일 주말이니까 아이들도 볼 겸 해서 건너오너라. 시미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많이 만들어 놓을게. 어머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안 좋긴. 난 늘 네가 걱정이었어.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세상 천지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딨니? 그동안 나한테 서운했던 것들 싹 잊고 진짜로 사이좋은 고부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동안 미안했다가. 전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가 시어머니가 맞는지 제 귀를 몇 번이나 만지며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잘못 먹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내일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면 오늘은 또 무슨 구박을 받을까 걱정하며 갔었는데 오늘은 이상한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시댁의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아유, 좀 더 푹 자고 오지. 주말에는 푹 쉬어야 되는데. 어머, 언니 오셨어요? 네, 애들은요? 마당에서 놀고 있다. 내가 수영장을 좀 만들어줬어. 얼마나 좋아하던지. 안 그래도 하율이 하은이 매일 수영장 갔으면 좋겠다고 노래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랑 나 사이에 감사할 게 어딨어. 내 손주들인데. 앞으로 내가 키워야 할 수도 있고. 네? 엄마 말은 언니가 쉬고 싶을 때 애들은 봐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엄마? 그럼. 요새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힘들다잖니. 얼마든지 할머니가 봐주지, 아무렴. 그이는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간 후에 애들이 눈에 밟혀 안 되겠다고 여기서 출퇴근한다고 했는데 주말인데 어디 갔어요? 세찬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밥부터 먹자. 시어머니는 제가 이제껏 시댁에선 받아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전복에 갈비에 성게까지 정말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었죠. 내가 새벽 시장 가서 손수 다 산 거야. 너네 음식 솜씨 알지? 우리 며느님 많이 드셔요. 그래요, 언니. 우리 집에 와서 그동안 고생 많았죠? 언니한테 버릇없게 군 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언니. 다 지난 일인데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이것들이 음식에 독이라도 탔나 싶을 정도로 음식을 한 점 한 점 조심스레 먹었습니다. 다행히 독은 없었어요. 자, 양배추랑 kok국 같이 해서 먹어. 이게 그렇게 장에 좋단다. 저 양배추 싫어하는데. 아이, 그래도 먹어야 돼. 모든 음식은 양배추랑 같이 먹고. 그래, 여기 토마토 샐러드. 이것도 꼭 먹어. 이게 그렇게 소화에 좋다는구나. 시어머니는 장에 좋다는 음식을 제 입에다 억지로 넣어 먹였고 진짜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이상해 보였습니다. 주말 내내 황송한 대접을 받으며 시댁에서 지내다 보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죠. 그리고 남편은 도대체 어딜 갔는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쁜이들.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삐뽀삐뽀 타고 갔어. 삐뽀삐뽀? 병원으로 달려가요. 삐뽀삐뽀 슝. 하나, 아빠 아야 있어? 그래서 삐뽀삐뽀 탄 거야? 응. 아파서 눈 감고 침대에 있었어. 아빠 아파. 전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시어머니께 달려갔죠. 어머니, 애들 아빠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세찬이 신장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한다고 하는구나. 아유, 애미야. 어쩌면 좋니? 신장이 안 좋은 남편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꼬박꼬박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터라 정말 상상도 못했죠.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애미야, 병원 가기 전에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무슨 죄진 사람처럼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전 이 두 사람이 왜 이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애미야, 세찬이가 글쎄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단다. 미랑 내가 검사했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서 지금 어쩔 도리가 없다는구나. 같은 가족인데도요? 그렇대요, 언니. 애미야, 그동안 내가 했던 짓들 살아있는 동안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그리고 내가 가진 땅, 그리고 이 집 다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세찬이 좀 살려다오. 아유. 바람기 있는 남편의 결혼 생활 내내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결국 이들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미워서 이혼하려고 했던 날 우리 하유리와 하은이가 제게 찾아왔고 전 이게 운명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아내란 사람이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할게요. 정말이냐? 저라도 일치하면 이식해야죠. 애들 아빠 살려야죠. 아유, 고맙다, 정은아. 아유, 애미야, 고마워. 전 지체할 시간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검사 시간도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저럴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남편에게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세찬 씨 수술만 잘 되시면 아무 걱정 없으실 거예요. 처음이라뇨? 시어머니와 여동생분은 건강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셨어요. 제일 먼저 아내분이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네. 수술 날짜 빨리 잡을 테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이식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검사한 건 제가 처음이라니. 따져보고 싶었지만 제 남편을 살리는 일인데 또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입 다물고 오직 남편의 수술이 잘 되길 기도했죠. 수술날이 되었고 전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우리 세찬이 수술 끝나면 멀리 여행이나 다녀오자꾸나. 여행 경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언니 고마워요 정말. 수술 잘 되게 기도할게요. 네. 전 수술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곧장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환자분 마취제에 거부 반응 있으신데요? 이거 보세요. 그러네. 정말 왜 이렇게 마취가 안 되나 했더니 벌써 2시간이나 흘렀네. 김쌤, 다른 마취제를 좀 써야겠어. 일단 환자는 병실로 옮기자고. 전 그렇게 마취가 안 된 몽롱한 상태로 다시 병실로 옮겨졌고 순간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야, 끝났나 보다. 그래, 벌써 2시간이나 지났는데 들어가 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있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두 사람의 말소리에 잠이 깼죠. 하지만 마취 성분이 좀 남아있는 터라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빠한테 이식 못했다고 생각해봐. 진짜 끔찍하다. 4배를 갈랐다고 생각해봐. 나는 어떻고 늙은이 수술까지 시켜서 어쩌려고. 어차피 내칠 거였어 이 물건. 하율이 하연이만 아니면 벌써 내쳤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준 게 어디야? 아니면 우리 배를 가를 뻔했다고. 어머, 눈 뜬 것 같아. 야, 정신 드냐? 전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자기들 몸 소중한 것만 알고 남의 몸 소중한 줄은 모르는 파렴치한이란 사실을 알자 정말 온몸의 장기들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야, 이거 보여? 이게 바로 이혼 서류라는 거다, 이 등신아. 수술도 끝났겠다. 너랑 우리가 이제도 볼 일 있겠니?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딘 세월 생각하면 정말 너같이 드세고 똑똑한 척하는 것들 난 딱 질색이야.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긴 대들어. 지금까지 넌 내 아들 장기 이식용이었다고. 볼장 타봤으니까 이제 꺼져, 이 못된 년아. 저것들이 진정 사람인가. 정말 저것들과 한때 가족이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한 전 때가 오길 기다렸죠. 환자분,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마침 보호자분들도 계시네요. 오늘은 수술이 안 될 것 같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하고 날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수술이 안 됐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마취제에 거부 반응이 생겨서 기다리다가 결국 병실로 옮겼어요. 수술 아직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안 했습니다란 말을 듣자마자 쓰러졌고 시누이는 너무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시어머니와 전 나란히 병실에 누워있게 되었죠. 전 어느 때보다 정신이 멀쩡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부셔버릴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머리야. 어머, 애미야 깼니? 그 더러운 입으로 나 부르지 마. 애미야, 아까는 그게 아니고 너나 네 딸년이나 남의 목숨 알기를 껌같이 하는 인간들이었어. 내가 하율이 하은이 생각해서 네 아들이랑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네 아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은 안 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하고 수술한다고 하자니. 애미야, 네가 아까는 마취가 덜 깨서 헛소리를 들은. 전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병실 침대에 있는 안전바를 사정없이 내려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허리. 이 못돼 처먹은 할망구야. 네 자식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나이를 어디로 처먹고. 니들 내가 고소해서 아주 박살을 내놓을 거야. 그리고 이제 네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더러운 것들아. 퇴! 전 그 길로 병원을 나왔고 공갈 협박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 남편을 살리겠다고 검사를 받았지만 말이 씨가 된다고 둘 다 남편에게 장기 이식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그렇게 이혼과 동시에 사별을 했고 아무 일 없는 듯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한때 저도 아픈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폐륜적인 행동을 하려 했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곁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달았었죠. 그냥 화목한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더라면 지금 전 싱글맘이 되지도 않았겠죠.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이 사건. 저에겐 지금도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으니까요.